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거꾸로 보는 연습도 하셔야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을 잃고 그래도 꿈이 있다고 그러는데 꿈보다는 욕심이지요. 꿈이 아닌 욕심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가라앉은 사이로 저 하늘 바라본 적 있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지난번 이제 3월 15일 이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 정상적인 차트였어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었던 2월 24일 저점 그리고 3월 16일 FOMC 회의 앞두고 상승 반전하면서 시장이 올라왔고 그 FOMC 회의가 시장의 변곡점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저점 대비 15%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 차트는 거꾸로 보는 차트입니다. 그죠? 아까 저점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어제까지의 나스닥 모습 15%의 반등 이후 어제는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은 내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FOMC 부의장의 아주 매파적인 발언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다. 원래 브레이너드는 비둘기파였어요. 그런데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이전에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FOMC 의사록의 충격을 일정 정도 선행적으로 작업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올해 올해 상반기 내내 미국 연준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것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노란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택 부분, 지금 보시면 왼쪽에 샵 0988로 김기수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김기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을 잃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관련 뉴스나 영상 부분들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바로 돌직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6차 평화 협상하면서 금방 휴전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자, 무시무시한 사진입니다. 참 러시아 공산당들은 인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참 무차별 학살 그거 여지없이 이번에도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에서 서방 국가들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에너지 제재하는 처음으로 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 재판에 세워야 된다. 그죠? 지금 이러한 부분 속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에 가는 미국 재무부가 결국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흐름으로 갔죠. 자, 이런 부분이 전개되다 보니까 또 휴전은 어디로 갔나? 그죠?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황,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계속 밀리는 흐름을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음속으로는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두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영토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부분에 있어서 서방국,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주는 부분을 보여줘야 후퇴를 할 수가 있는데 후퇴, 진퇴양난에 빠졌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국가들이 후퇴한다고 바로 제재를 다 풀어준다면
중국이 대만을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여하튼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에서 지금은 소강 상태에 가고 있다. 그런데 제 김 기수의 개인적인 생각은 5월 9일 전후로 해서 일정 정도 그 이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인 희망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기면서 승전 기념일이거든요. 이 기념일 이전에 어느 정도 휴전 부분을 가지 않겠느냐. 자,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쓰면서 딱 중요한 건 브레이너드의 매파적 발언,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에서의 매파적 이야기,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골칫덩어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 이 컨테이너 물동량 1위입니다. 중국의 상하이가 국내 총생산의 3.7%, 수출입의 17%, 이 부분, 이 속에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흐름이 현지 한국 기업인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이징만 중요한 것이, 상하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하이 이후에 지금 베이징도 비상체제로 가면서 모터쇼를 전격 연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요 결론 사항이 있죠. 세계은행과 모건 스탠리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해서 이렇게 봉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5.1%에서 4.6%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 그 속에서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 16,000명에게 우리나라 몇십만 명씩 나오는 거에 비하면 참 별거 없잖아요. 그죠? 16,000명이면.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공산당 중국 인민에 대한, 그죠? 인권 침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급망도 공급망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고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EU에 골고루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죠?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정부가 봉쇄에 힘쓰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지연되거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이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예요?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조선철강건설기계, 산업재 소재, 그죠?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부분에 단기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쉽습니다. 자, 3월 FOMC 이사록 공개할 때 그때 당시에 3월 15일 날 그죠? 반등의 턴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반등의 턴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미국 나스닥 시장은 그죠?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하락 흐름 부분이 이미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이후에 14,750포인트 나스닥 기준 저항, 그리고 13,750원의 지지, 오름폭의 38%, 반 50% 내외의 이 기간 조정 흐름 부분이 진행될 수 있고, 오늘까지는 다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 부분은 참 이 내용, 이 차트 하나만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듣는 게 그죠? 이 금리 역전, 그 속에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드립니다. 지난 3주 전에 여러분들께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4번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성장 섹터가 올랐고 2000년대 초반만 중국이 올라갈 때, 그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컸었던 2002년과 2007년 이때만 가치주가 상승폭이 컸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성장 sek터가 상승했다라는 거 이미 이제 귀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줄거리 내용들, 그리고 그 증시 항배를 결정지은 것은 결국 경기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리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 발언,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조정을 받았냐?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냐? 중국 상하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봉쇄 속에서 그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변수 요인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정점을 언제 통과할 것이냐. 물가가 정점이 통과가 된다면 인플레 우려가 그죠? 작아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PCE, 근원 소비자 물가 이 부분이 사실은 1, 4분기 부분의 정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죠? 전쟁 때문에 이 부분이 2, 4분기 정점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분기 4월이냐 5월이냐 이 부분에 물론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봉쇄가 언제까지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이 언제 매듭을 짓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 요인이지만 지금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4, 5월 달 부분에 있어서 고점,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자,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 부분입니다. 토탈 전 세계 글로벌 파란색이고 그리고 아시아 5개 국가 이 중간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전월 대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뉴욕 여는 주간 경제지수는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경기 턴어라운드도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2, 4분기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새벽에 공개하는 이 FOMC 의사록 이미 시장은 그죠? 5월 달에 5월 FOMC 회의 그리고 6월 FOMC 회의 거기에서 빅스텝 0.5bp를 인상할 것이라는 거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걸 예상하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점도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번 그죠? 이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4월 중 있죠? 한 번의 조정 흐름 정도가 남아 있다. 그죠? 그 흐름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흐름이 남아 있으니까 경기 민감 섹터를 지금 바로 사러 들어가는 거, 가격이 싸다고 사러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 속에서 실적 시즌이 가까워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성장 섹터만 공략을 하고 그 이후에 경기 민감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이거 하나 딱 썼어요. 냉면 한 그릇 14,000원. 그죠? 설렁탕 11,000원, 칼국수 한 그릇에 11,000원 하면 현기증 나죠, 그죠?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물가 지표가 10년 만에 4%대 물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체감 물가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3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입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역대 최대의 월간 실적입니다. 그죠?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난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적자지만 그 적자의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 그죠? 2020년은 회색, 2021년은 노란색, 2022년은 빨간색입니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의 규모가 그죠? 2022년 1, 2, 3 월등하게 레벨 단위 올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올라가야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 부분이 그죠?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2, 4분기에 꺾이느냐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상장 기업의 EPS입니다. 시커먼색이에요. 올라가다가 주춤했죠. 2021년 5월부터
주춤한 검은색 라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1월 22일 날 3,266포인트, 그리고 6월 25일, 6월 24일 요 부분에서 3,316포인트를 찍고 2,598포인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수출은 빨간색, 다시 수출의 흐름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가속화를 시키려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또 복병 두 가지, 변수 두 가지인 거지요. 상하이 봉쇄 이쪽, 중국 봉쇄가 빨리 해제되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죠? 평화협상이 5월 9일 이 이전에 해결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장 섹터냐 경기 민감주 섹터냐의 이 전략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전쟁이나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 각국마다 탈세계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2022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기의 꿈을 드립니다. 그죠? 이번 4월 달에 있을 조정 라인 부분만 잘 넘어간다면, 그죠? 2022년 3분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 4분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어닝 쇼크 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어닝 쇼크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여지는 2, 4분기까지 갈 수 있어도 3, 4분기부터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절대적인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 54조, 그죠? 그리고 2분기까지 54조, 3분기 60조, 그죠? 지금 예상치가 이래요. 그죠? 이런 상황 흐름들로 간다면 오히려 2, 4분기 내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거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공매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창을 보면 외국인들이 무진장 많이 매도했고 기관이 막 무진장 매도했다. 그런 거, 그리고 전체적 시장에 있어서 수급 부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가 그러면 하락을 보고 베팅을 했느냐,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지냐 라는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지수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3.5%, 전체 거래대금의 3.5%니까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자, 전체 이 공매도 거래대금 쪽 보면 이렇게 불뚝불뚝 섰었던 자리, 그죠? 이쪽 라인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가장 저점 근접해 있을 때입니다.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그리고 글로벌 외형적 변수가 나아지는 흐름을 전개된다면 저것은 언제든지 쇼커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매도 감소와 대차 정보 감소를 함께 보여주는 종목, 이런 부분들이 수급 개선과 펀더멘털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종목 부분에 2차 전지 소재에서는 LNF 소재 중에선 대장이죠.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회사 내에 문란이 있었죠. 그죠? 뭐 내부자 거래니 뭐니. 그래서 저는 그런 도덕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업은 절대 매매하고 싶지 않다. 개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경영자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개인 투자가 약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가운데의 종목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완성셀보다는 2차 전지 소재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또 봐야 됩니다. 자, 전기차량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왜 회색이 2021년 그리고 빨간색이 2022년이에요. 자, 빨간색 불뚝불뚝 올라온 건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원재료 가격이 싸고 한 부분들이 시장 침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전년 대비로 보게 되면 작년에는 20.7%였는데 지금 13.8%예요. 낮아졌죠. 그리고 그나마 SK온이 조금 비중이 늘어났고 그다음 삼성 SDI가 확 줄었습니다. 그죠? 캐파 부분에 있어서의 이 마켓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물론 삼성 SDI가 1, 4분기 실적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낙폭 83만 원에서 지금 쭉 떨어졌다가 반등한 거잖아요. 그죠?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각 3사, 그죠? 이 자본과 부채 비율로 보게 되면 그나마 삼성 SDI 부채 비율이 69.9%니까 나은 모습. 그래서 이익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저는 완성셀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 부분이고 소재에서 양극재의 대장, LNF, 그리고 음극재, 동박 이렇게 해서 각 라인에서 대장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밀리면 사도 된다. 원자재 가격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 부분 일정 정도 이제는 안정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기아와 현대차가 1시쯤 부분부터 급 반등을 했죠. 자, 여러 가지 3월 국내 자동차 판매 이런 거 다 보시면 당연히 현대차가 안 좋아요. 그죠? 현대차가 왜 안 좋아요? 러시아에 공장이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마이너스 88%.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뭘 공략을 해야 됩니까?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를 공략해야지요. 기아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20%, 그리고 인도 20%, 중국까지 26%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품은 아직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굳이 자동차를 공략한다면 기아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그죠? 자, 실적은 느낌표예요. 괜찮아. 잘 나올 수 있어. 맞습니다. 그죠?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3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괜찮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영상을 통해서는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이 저는 물음표다. 너 삼성전자 사고 싶니? 저 안 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죠? 뭐 GOS 논란, 뭐 그래서 신뢰성 그 휴대폰 100세 가전 원자재 가격의 원가 마진율 이런 거 빼고 또 하나 파운드리 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TSMC는 수율이 70%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30%, 35%예요. 그죠? 이만한 웨이퍼 한 장에서 7개가 불량품이라면 경쟁력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이니 또 인텔이 투자 많이 하면 자꾸 있던 것도 뺏길 수 있다는 부담.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계 이건 어제 막 방송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그플레이션,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006년과 2008년은 그죠? 수요에 의한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이 형성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사료주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막 뜨고 막 하는 거 테마입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 그런데 거기에 옥과 석을 가려야지요. 분명히 그 속에서 과거 2006년, 2008년 부분에서 그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일 때 수익, 영업이익이 증가했었던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일 밀수치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자체도 생산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4월입니다. 이 4월 녹색 부분의 파종 부분이 대부분 곡물 부분이 이 4, 5월인데 이 4, 5월을 넘겨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빵값 그죠? 50%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할 얘기는 또 많은데 이렇게 빨리 해도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죠? 시장. 내일까지는 이번 주 라인 부분 우리 시장 비추세 구간 조정 좀 더 들어온다라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그죠? 5월 들어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지금 성장주인데 실적이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돌직구 타임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